검은 산 하얀 방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삶은 아주 그래도 가장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들은 연탄을 아직도 쓰는 집이 있다는 것도 신기해하고 아직도 폐광이 안 된 탄광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해해요. 처음으로 보는 그 황토색의 연못 색깔이었는데 그거랑 햇살을 받은 나무들의 색깔하고 너무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되게 신비로운 색감이었어요. 사라지고 없는 그런 그 존재하지 않는 기억들이라는 거 이제 내 마음속에 남아 있잖아요.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뭐 아주 따뜻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과 또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녹아내릴 듯한 한여름 더위도 이곳에서만큼은 견딜만 합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원마을. 강원도 정선 고안읍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이 분주해진 건 몇 해 전부터입니다. 사람 구경하기 힘들었던 이곳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드나들고 마을 곳곳에선 정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여기가 시커멓고 좀 이렇게 쇠락한 도시였는데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자꾸 틈만 나면 나오셔서 자꾸 물 주시고 막 골목길로 자꾸 나오세요. 그래서 정원을 만드는 일이 참 보람된 것 같아요. 꽃을 심자 마을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골목길 곳곳에서 정성이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타에다가 이거는 아주 그냥 물을 넣어버려. 하단을. 진짜네, 생화야, 생화. 아주. 아이고, 너무 예쁘다. 많이 변했다, 진짜. 물 주시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너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네. 아세요? 야, 저를 알아보시네. 꽃을 가꾼 지 5년. 인근 한백산에서 나는 야생화로 시작해 다양한 꽃들이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큰꽃 의아리라는 그 꽃이거든요. 약간 나팔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나팔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꽃을 베어가지고 LED 꽃을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붕꽃. 요게 이제 이게 예. 피기 전에 약간 예. 전이구나. 예예. 여기 봉오리가 이렇게 푹 피나 보네. 예예. 지금은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골목길은 제 기억 속엔 석탄 가루로 뒤덮인 곳이었어요. 제가 고향을 떠났던 1980년대 말, 정선은 대한민국 석탄 생산의 주요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유와 가스에 자리를 내주면서 마을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았던 탄광들은 문을 닫았고 주민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저는 여기 위에 간사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불빛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밤에 되면 가로등 뭐 이런 자체도 없고 진짜로. 그래서 그냥 뭐 맨날 초등학교 다녀도 애들이랑 뒤에 산에서 놀고, 저는 여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했던 그 어린 시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살았던 그 11살의 기억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찾아온 고향 마을의 골목길은 화사한 꽃길이 되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푸근하고 정다운 곳, 도시에서 그리웠던 풍경입니다. 주민들이 다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도 많고. 그렇죠. 저기 많지. 음식도 해서 같이 나눠서 네. 먹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도시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거의 뭐 가족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느낌?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는 또 같이 모여서 다 합쳐서 하고. 여기가 다 옛날에 그
비포장 도로고 막 그냥 뭐 애들하고 막 놀던 데라. 연탄 먼지가 그냥 네. 퍽퍽 나고. 시커맸다고 그때.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 하시는 얘기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인탄가루가 먼지가 많이 나니까 아이고 참. 할머니들이 시커먼 건 이제 싫다. 그래서 우리도 좀 화려하게 좀 해줘라. 가요. 집 색깔을 이래서 고른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 참 잘하셨다. 한때는 탄광 신도시라 할 만큼 번성했던 마을은 폐강 이후 급속도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마을에는 빈집이 늘어가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힘을 모아 지역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폐강 지역 특별법과 강원랜드라는 공기업도 만들었습니다. 카지노와 스키장, 워터파크, 특급 호텔을 갖춘 꿈의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수백만 명이 찾아왔지만 바로 옆 마을은 여전히 침체돼 있었습니다. 새까맣고 무서울 것 같은 폐강촌 이미지에 카지노 옆 동네라는 안 좋은 인식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빈집과 낡은 주택은 새롭게 단장하고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쓸고 닦았습니다. 이 골목이 5년 전에는 빈집과 폐가가 많은, 그래서 고안에서도 가장 슬럼화된 골목이었어요. 행정에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리조트 만들어도 마을은 계속해서 빈집이 늘어가고 인구가 빠지니까 스스로 해야 되겠다. 폐가였던 주택이 하나둘 달라지자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적 같은 시간을 함께 겪은 사람들은 마을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청소부터 하고 작은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여기가 빈집 골목이라서 예전 분들은 여기를 다 헐고 주차장하거나 재개발을 원하셨어요. 저희는 반대로 빈집이나 폐가에다가 기존의 정책 사업들을 따와서 마을의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게를 내고 창업해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어이구 안녕하세요. 네. 오래된 것이 모두 낡아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갈고 닦아 손때가 묻어 이어온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요 정도는? 옛날 이발사들은 다 알 거예요. 동화 77이라 그러면 이게 한 내가 55년 전에 산 거예요, 이게. 55년 전에. 저보다 10년 먼저 태어났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보는 분들은 옛날 동화 77이라 그러면 그 사람 이발 경력이 얼마 됐는가 알 거예요. 경력 60여 년의 사장님은 고안에서만 50년째 이발을 하고 계십니다. 군에 갔다 와서 서울에서 있는데 여기 강한산에 있는 사람이 놀러 오라 해서 왔어요. 와 보니까 이거는 이발소가 아니에요. 이발소가 아니고 뭐냐? 아주 내가 보기에는 이발 공장 같아요.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그래서 고마 3일 놀러 온다는 것이 고마 한 1년만 있으면 50년이. 강부들의 수염과 머리를 다듬던 이발관은 사장님의 삶이자 역사가 되었죠. 이거로 진짜 50년 동안 하시면서 자녀분들 다 교육하고 키우시고 결혼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키우신 거죠, 이거로? 그러니까 이제 이발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한 50년 전에는 잘 못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벌어가지고 애들 키우고 뭐 정말 참 알뜰히 살뜰을 하다 보니 대학까지라도 가르치고 있지. 요즘은 이발이 하얀 길이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같으면 난 못 키우겠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막내가 28이 네. 그럼 누뚱이인 건가요?
온통 잿빛으로 새까맣던 풍경은 사라지고 담벼락에는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그림도 그렸습니다. 저희 지역이 좀 삭막하고 그런 폐광 그런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요 지역 그 주민들로 해서 상당히 밝아지고 또 정원도 가꾸고 또 저희는 또 뭐 채색이나 그림도 그려서 상당히 밝아졌는데 색다른 초현실적인 그런 좀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그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우라지 강물에 애완을 실어 보내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폐강촌의 쓰라린 상처 대신 아름다운 자연과 이야기를 소재로 한 벽화는 마을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외지에서 생활을 하니까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고향이 가진 그 본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뭐 외형적으로는 어둡고 그래도 가장 뭐 엄마 품속 같이 온실과 같은 곳이죠. 탄광촌이라는 것은. 이 지역만의 고유한 저는 외형이라고 생각해요. 까만 산도 있고 석탄 더미도 있지만 저 이제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 사실적인 것보다는 제가 느낀 그 따뜻함이라든가 아련함 또 지금은 상실되고 부재해서 없지만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따뜻함을 소재로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 같은 것이죠. 마을을 예쁘게 단장한 주민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시와 공연, 체험과 플리마켓 등으로 채운 골목길 정원 박람회가 올해로 4번째 마을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견학단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마을을 아름답게 살려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주민들의 비법이 궁금해서입니다. 여기가 그 카지노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동네가 아주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민이 협동한다는 게 마음이 이렇게 잘 협동이 돼야 되는데 그 협조가 잘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주민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고 다음에도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예. 탄광의 역사는 철도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정선 최초의 탄광인 한백탄광이 문을 열자 정부는 무연탄 수송을 위해 한백선 공사를 추진합니다. 정선에서 캐낸 석탄은 한백선 열차에 실어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월로 실어 날랐습니다. 정부의 석탄 증산 계획에 힘입어 탄광 지역은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역 앞으로는 각종 상점이 자리를 잡으면서 산중에서는 보기 드문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석탄 산업 부흥기를 맞아 전국에서 꿈을 쫓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 한백역입니다. 70년대 하루 이용객이 300여 명에 달했던 한백역은 폐강 이후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철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한백역 복원 운동까지 펼치면서 대한민국 산업화 현장을 옛 모습 그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인적 자원도 그렇거니와 또 인프라도 그렇고 또 이 수도권과 굉장히 또 장거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원들은 뭐 굉장히 그 차별적이다, 차별성을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이제 산업유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산업유산의 하나의 보고라고 할 수 있겠죠. 신동읍에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960년대 국토건설단의 숙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위돌과 시멘트를 섞어 건축했던 당시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으며 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병역 미필자, 사회적 구제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을 시킨 것으로 알려진
국토건설단은 석탄을 실어 나를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숙소 중 한 동을 마을 어르신들이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가져서 버리거나 방치된 폐자전거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부품을 닦고 손질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팔랑개비도 만들고 그러고 자전거 해체하는 거를 주로 많이 하죠. 주변에서 그거 헌 자전거 가지고 해체해서 좀 그 조형물을 만드니까 그 새롭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냥 다 버려지는 자전거인데 저렇게 새로운 어떤 게 탄생하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녹슬고 망가진 헌 자전거도 인테리어 소품과 설치 미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솜씨 좋은 어르신들의 젊은 날에는 탄광이 있었습니다. 광산은 조금 했어요. 탄차 운전. 크다란 거 탄차. 그게 이제 탄을 10톤씩 싣고 그래. 도로도 전부 다 새카맣고 뭐 탄가루가 많다. 사람들 많았죠. 당시에는 사람은 진짜 많았죠. 옛 쓰임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은 기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백선의 기점이자 태백선과 만나는 예미역은 폐강 전까지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수시로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악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여행 출발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관한 이야기 중에 탄광의 흔적들이라든가 또는 그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고 여쭤보고 난 다음에 이왕이면 그쪽에 좀 밀집되어 있는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서 골목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예전에 이러이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거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듣게 되니까 오히려 또 그런 게 또 매력이었다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이 간직한 자연과 이야기를 자전거 여행 코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뭐 천만에 야 비 오고 난 뒤에 오니까 아주 날씨도 상큼하게 좋구만. 응? 하늘도 깨끗하고 아주 그놈의 비가 아주 먼지 싹 쓸고 내려갔구만. 여기가 그 선탄장이었죠. 선탄장. 여기는 그냥 가볍게 타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오니까 통고 나는 맛이네. 저는 이 길이 그래 좋더라고. 이런 길은 힐링이지, 힐링. 안개에 쌓인 날이 많은 만항제는 아름다운 야생화가 자생하는 신비로운 산상의 하원이라 불립니다. 300여 종의 야생화가 번갈아 피고
정선과 태백, 영월이 맞닿아 있는 곳. 우리나라에서 차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이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직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바로 이곳에서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다른 산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의 야생아들이 이곳에 자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해발 1,300고지가 넘는 그런 고원지대이다 보니까 고원지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야생아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항제에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수많은 야생화가 스스로 피고 집니다. 토종식물과 고산 희귀식물이 자라는 이 아름다운 산에는 사실 아픈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곳이 목장터였습니다. 삼척탄자라고 하는 큰 탄광회사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광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워낙 힘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목장을 만들었었어요.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에 허허벌판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곳저곳에서 날라온 야생화 씨앗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고, 탄광의 갱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건축 현장에 비계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단하고 빨리 자라는 이 낙엽송, 이 나무를 여기다 심게 된 겁니다. 긴 세월 아픔을 견뎌낸 산은 나무들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버틴 산에 찾아온 사람들은 상처를 극복하고 위로받기 위해 이 길을 걷고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신비한 길. 구름이 마치 양탄자처럼 펼쳐졌다 해서 운탄고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177 경도도 있지만은 이 높은 지역에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일했던 분들의 어떤 노고를 생각하면은 이 길이 가슴 아픈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편 보내놓고 그 안에서 일하는 모습, 또 제발 살아와 달라고 그렇게 그 마음이 담긴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아주 굉장히 그 슬픔이 올라와요. 애잔하죠. 30년 전만 해도 석탄을 운반하던 트럭이 오가던 길이었기에 운탄길이라고 불렸습니다. 탄광의 역사가 새겨진 이 길은 최근 새롭게 정비해 영월에서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9개의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제 초등학교고 옛날엔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 자리였던 것 같고. 67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91년에 폐교가 되었다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데 위치한 데겠네요. 여기 그러니까. 해발이 거의 한 1000m? 해발이요? 넘죠.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이만한 학교 터가 없죠. 그렇죠. 폐교돼서 그렇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 터는 아주 좋은데요. 예, 굉장히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터지. 운낙 국민학교인데 예. 운자가 구름 운자 예. 같아요. 구름 운자에 즐거울 낙자. 낙자. 아이들이 구름 속에서 뛰어놀고. 그렇죠. 완전히 뭐 천상의 학교는. 예. 한때는 이곳에 학교가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마을도 있었습니다. 봄이면 온 산에 지천인 진달래와 철쭉을 한아름씩 꺾었다는 화전령은 우리말로 꽃꺾기제라고 불립니다.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가량이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 지금 길이 새까매지도록 석탄을 실어 나르던 길에 청년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영월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상세지도 제작을 앞두고 있어요. 거기에 또 좀 적합한 자료를 좀 더 수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운탄고도를 이제 촬영 일로 이제 다녔었는데 이제 좀 천천히 걸으면서 작품이 될 만한 사진을 좀 찍고 싶었어요.
탄광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요? 아니 제가 이제 학생 때나 어렸을 때는 뭐 연탄을 떼거나 그런 세대는 아니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느낀 경험은 많지 않아요. 정부의 석탄 함유화 정책이 추진되었던 1989년 이후에 태어난 두 사람은 탄광에서 나고 자랐지만 탄광에 대한 기억은 없는 폐광 세대입니다. 여느 청년처럼 도시로 떠났지만 두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월에 있으면서 서울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지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곳이라는 그런 환상 그런 게 이제 가득 차 있었는데 막상 서울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좀 약간 알맹이가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속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석탄의 흔적 위에 펼쳐진 길은 과거 강제 노역을 했던 이들이 삽과 곡괭이로 닦은 길입니다. 광부들이 매일 이 길을 올라 컴컴한 갱도에서 캐낸 석탄은 밤낮 없이 재무시 트럭에 실려 한백역으로 운반되었습니다. 720, 870, 920, 970, 1020까지 올라오는 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 길마다 전부 다 석탄을 나누는 길을 이렇게 도로를 냈었습니다. 이쪽이 과거에 이제 천연임에서 한번 석탄을 캐기 위해서 산을 막 훼손시킨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이런 다양한 수목들이 참나무를 비롯해서 뭐 여기 한려수림, 침려수림 각종 우리가 보기 좀 힘든 나무들이 많이 지금 서식하고 있어서 석탄 산업화로 훼손되었던 자연은 탄광이 문을 닫은 이후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흙먼지와 석탄가루로 뒤덮였던 길을 오르내리던 광부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쉬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편안한 쉼터를 만들고 있죠. 6, 70년대 여기 광부가 살았을 때 운락초등학교라고 보셨다 그랬지. 가보셨죠? 올라오면서 봤어요. 네. 거기 있을 때 그래 학교가 있었으니까 인원이 얼마나 있었겠어. 그죠? 여기 마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바로 이 마을에 사시던 분이 이분이야. 집터도 있어. 그러면 두 분 다 광부셨어요? 그렇지. 광부. 여기서 66년도 와가지고 여기서 한 6년 살다가 광산이 거의 다 이제 거의 산을 거의 세무로 간다 하면은 저 밑을 자꾸 내려가면 캐어요. 위에 보통 캐다가 계속 내려가면 캐는데 저 밑에 650이라는데 큰 저거 뭐 공원탄자 거물 같은 게 있죠. 거기 내려가가지고 동원 사복 광업소라는데 거기서 한 30년을 살았어요. 광산이 있을 때 석탄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석탄을 여기로 이렇게 실어 나르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산꼭대기에 이렇게 위에는 삼각형 식으로 돼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석탄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조금 파고 들어가면 석탄이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깊이 파요. 그래서 처음에 광산을 개발할 때 이 위에 보통 내려가면서는 광산을 했던 거예요. 탄광 일을 그만둔 지 30년이 지났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컴컴한 갱도에서 탄을 캐내던 광부들, 그 광부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들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곳, 도롱이 연못입니다. 남편을 탄광으로 보낸 뒤 아내들은 연못에서 도롱뇽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연못에 사는 도롱뇽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남편 또한 무사할 것이라고 믿었던 아내들. 강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아리랑 노랫가락에 실었습니다. 꽃은 피난 피나 청선화전령이요 꺾으나 안 꺾으나 영월 고갯 길이라 고구지 탄광 갱입구에 휘파람 불지 말어라 꽃 같은 우리 님이 생과부 된다 아리랑. 오늘따라 정선 아리랑 구절이 더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만났던 도롱이 연못은 처음으로 보는 그 황토색의 연못 색깔이었는데 그거랑 햇살을 받은 나무들의 색깔하고 너무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되게 신비로운 색감이었어요. 겨울은 거기가 이제 얼거든요. 그래서 그 얼어있는 풍경이랑 상고대가 핀 도롱이 연못의 모습이 있었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제 새순이 피어날 때쯤에 도롱이 연못이 그 밑에 깔려있는 산죽들의 색깔도 그렇고 시원해. 맛있다. 맛있죠? 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꽃송이가 이제 메리골드 꽃인데 네. 이제 판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티백으로 할매 화첩, 이름도 할매 화첩, 제품명을 할매 화첩으로 한 게 저는 처음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 저희 마을에는 지금 정원 만들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대요. 정말 마음으로 이 꽃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면 맞아요. 그렇게 가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식물이라는 거는 물 주는 양도 그렇고 맞아요. 매일 줘도 안 되고 너무 안 줘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도 되게 많이 빗대어 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걷다 보면 일상의 풍경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걷는 거는 인생이죠. 인생이 우리 이제 걷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고도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또한 평지도 있고 질퍽거리는 어떤 뻘길도 있고 이게 어떤 인생살이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기 때문에 걷는 것 곧 인생 길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같은 얘기 하려고 그랬어. 네. 나는 걷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네. 걸으면 네. 그 몸, 마음, 영혼이 이게 다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치유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또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들 그 함께 걸으면 기분도 더 좋고. 그래. 이렇게 나는 걷는 걸 많이 했어. 예. 저기 트레킹도 많이 하고 산티아고도 많이 한 번 갔다 오고. 예. 근데 그러면서 이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앞일도 알 수 없고. 그럼요. 예. 그러면서 많은 성찰을 하게 돼요. 저마다의 세상으로 걸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얻기도 하죠. (1177갱은) 정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탄광이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자리 잡은 탄광의 해발 높은 곳, 탄광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죠. 이게 이제 목재를 제재소가
거의 큰 공장 수준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 등에 매가지고. 그렇지. 이제 이게 서로로 따라가지고 싣고 들어가면서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럼 계속하면서 캐고 예. 들어가고. 여기 그 저기 그게 있네. 완전모가 있네. 완전모.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아. 한번 써보세요. 올리시나. 귀뚜라미가 있어. 어우, 완전 지금 뭐 체질이신데. 저도 퇴근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저기 하세요. 저기 도시락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모두 똑같이 새까만 얼굴을 한 강부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철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 그제서야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탄을 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니까 참 비참하죠. 근데 나는 그 분들 마음 속에 그 아주 하얀 희망들 그런 것들이 그 마음 속에 가득히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88년도에 왔을 때 그 검은산 하얀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건 다 검은 산이지만 그 살고 있는 그곳에 계신 분들 마음속은 하얀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그 방이다. A day just like today. 깊은 막장 갱도에서 캐낸 석탄을 광부들이 밀어 올려 갱도 밖으로 꺼내면 운탄차가 석탄을 실어 날랐습니다. 광부들이 한 삽씩 삶을 파내던 곳은 당시에는 구름도 탄식하며 넘나들었다는 길, 이제는 구름도 감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귀촌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그동안 뭔가 본인을 위해서 살았다면 귀촌하고 나면 조금 더 그 본인의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뭐랄까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잘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정말 바라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냥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죠. 우리 그러면 지역에서 잘 버텨봅시다. 네, 잘 버텨봅시다. 해마다 석탄 문화제가 열리는 사북은 고항과 함께 석탄 개발의 중심지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동원탄자 사북강업소의 650갱, 아랫마을에는 탄광의 이름을 딴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북에서 가장 큰 강산이었던 동원탄자 사북강업소 650갱이 있었습니다. 650갱에서 이름을 빌려와서 지금 이 거리를 650 거리로 칭했습니다. 650 상점들은 사라졌지만 이 거리에는 옛 탄광 시절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생지도 이 강산하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지하 수천 미터 막장에 내려가면 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출근해서 주위에 이렇게 쥐들이 보이면 좀 안심이 됩니다. 그 굴에는 가스도 없고 하니까 저 광부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광부들이 자기 도시락에서 이 밥 한 숟가락씩 이렇게 던져서 이 쥐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지하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좋아하는 달고나는 연탄불에 만들어 먹어야 제맛이죠. 밥도 짓고 가래떡도 구워 먹던 연탄불은 이제 추억 속 이야기입니다. 한때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탄광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한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사북 주민들 스스로 석탄 문화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한다. 그 수많은 강산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캐는 강산이 3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태백에 하나, 그 옆에 삼척 도계 하나, 전라도 하순에 하나 3개가 있는데 이제 석탄을 캐는 강산이 좀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석탄을 정말 구경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북 석탄 문화재에 오셔야지만 이제 석탄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북에는 아직 석탄을 캐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글쎄, 그 한번 몇 년 만이고 이게. 그렇죠. 그때는 왜? 이곳에서 광부로 일하시던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동료분을 만났습니다. 왜 있었어요? 아, 사진을 보니까 옛날 이제 제가 여기 살았지라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런 철로나 여기 보면은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우리 그 27동 사택. 사택. 그거 보니까 완전 내 어렸을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내가 기억이 많이 동원 탄자 광부 사택에 살았던 저에게 탄강은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여기 안에 구슬 들어준 거잖아요. 이거로 놀아서 구슬치기 하고. 아니 나도 마찬가지. 나도 어릴 때 다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직 탄가루가 아직도 묻네. 다 묻어. 광부들이 탄강에서 쓰던 손때 묻은 도구들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광부들의 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유산들을 보고 석탄 산업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공간을 잘 보존하는 것이죠. 손때 묻은 장비들, 옷가지들,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실제 오리지널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소장품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대중성 있게 연출해서 전시하는 것. 군대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알려줄 수 있지 않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반에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을 걸로. 말로만 듣던 650 갱도입니다. 간판 그대로인 거야 이게? 아니 간판은 실제 광부들이 갱도를 출입할 때 타고 다니던 광부인차를 타봤습니다. 여기 몇 명이었는데 5,600명. 엄청났네요. 그럼 제일 컸지 매낭탄강에서.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여기야. 이곳에선 2004년까지 석탄을 캤습니다. 어둡지, 깜깜하지, 막 연탄 까도 난리지, 막 들어가서 나무 지나면 땀은 나지. 진짜 뭐 언제 그게 무너질지 모르지. 그러니까 겁이나 나오는 사람도 많아. 꼭 한 번만 보고 가고 싶어. 입구에서부터 550m까지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광부들이 일하는 곳은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4,000m 더 있는 거지. 4,000m? 네. 4,000m 더 가야지만은 그게 이제 또 다시 밑으로 또 내려가서 또 1,000m 내려가면은 거기서도 한 3,000m 가야지만은 탄을 캘 수 있는 거지. 550m가 저기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뒤로 더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숨이 좀 막히더라고요. 막상 여기 들어와 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6km, 7km 그리고 밑으로 1km, 2km를 마스크와 그 석탄 가루하고 싸우고 자식 새끼들 밥 먹이려고 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절대 힘들 게 없겠구나 나한테도. 사북시장에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사업에 도전한 청년 상인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청년몰에서 꿈을 키우는 사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동네에서 먹고 살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창업밖에 없겠다 생각이 우선은 들었었어요. 창업할 때 2년 동안 뭐 이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날릴 일용직 그거 이제 하면서 조금 모아서 그거 이제 오픈하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모아가지고 새 것도 있고 뭐 이제 중품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픈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한 이영훈 사장. 사북에 사는 누나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청년몰 입주 공고를 본 게 절호의 기회가 됐다고 하네요.
인생의 매운맛을 본 이영훈 사장의 아이템은 화끈하게 매운 중식 짬뽕. 청년몰 차업 지원을 통해 레시피를 완성하고 2년 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인 매장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볶으며 찾아낸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맛. 정선 특산물인 곤드레를 사용해 구수한 맛을 살렸습니다. 동네가 이제 석탄, 연탄으로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이제 딴 데는 없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메뉴 하나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연탄 탕수육입니다. 까맣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제 목표는 여기 1호점 놔두고 2호점, 3호점까지 딱 내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정선의 특색을 살린 아이템이 역시 인기입니다. 페스츄리인데 안에 그 강원도 감자랑 크림치즈, 약간 살짝 레몬즙 같은 거 섞어가지고 넣은 크림하고 이 바삭한 크럼블 올라간 빵이에요. 요거는 석탄을 표현한 거고, 요 바나나 칩은 그 열차의 바퀴를 표현한. 그래서 요거는 석탄 열차, 요거는 이제 밝은 기운을 가져가라고 황금 열차 이렇게 지었어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탄광열차빵은 어디에도 없는 대표 메뉴가 되었죠. 빵 만드는 데는 자신 있었지만 창업에는 서툴렀던 박효경 사장은 별의별 청년몰에서 전문 컨설팅을 받으면서 경영에 대한 철학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의 절반 이상은 빵을 만드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손님에게 늘 새로운 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창업 8개월 차 새내기 사장입니다. 1층에 자리 잡은 소품샵은 방문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입니다. 귀여운 소품으로 가득한 이곳에서는 빈손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금다이 사장이 직접 그려 제작한 기념품은 관광객들에게는 인기가 최고입니다. 정선을 주제로 만든 것인데 대회에서 금상도 받았어요. 정선을 떠올리면 어떤 거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관광지대에 가면 팜플렛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다 봤을 때는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기억에 조금 더 오래 남고 재밌는 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캐릭터로 그려서 만들면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가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청년몰의 인기만큼이나 주목받는 아이템도 있는데요. 까만 연탄 모양의 작은 귀여운 빵. 이 빵의 탄생 스토리가 좀 특별합니다.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던 카페 사장이 모교에서 후배들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연탄빵을 탄생시킨 거죠. 아이디어는 아이들이 먼저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연탄빵이라는 그냥 모양이 없는 그런 문서화로 된 그런 계획들만 있었는데 제가 합류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보고 그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이 발굴해서 그거를 해냈다는 게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만드는 대로 팔려나가는 연탄빵은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거나 멀리서 택배로 주문하는 손님도 있을 만큼 인기입니다. 탄광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고민하던 아이디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당당하게 교육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연탄빵의 탄생을 함께한 아이들은 졸업 이후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장인현 사장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활동들이 많아서 요즘 이제 지역의 청소년들은 좀 사북이란 곳을 밟고 그리고 좀 쾌활하게 바꿔나가는 역할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지역으로 기억에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사회적 기업과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지역에 와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든든한 응원과 지지를 받는 아이들은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탄광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며 아이들은 지역의 내일을 꿈꾸게 되죠. 고안 18번가 골목길에도 꿈을 키워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고안에서 유일한 사진관 사장이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부모님이랑 살게 되면서 뭐 짜잘한 아르바이트도 좀 하면서 지역을 좀 이렇게 산책하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미 사진작가로서의 진로를 정한 뒤였어서 다른 제 나이 또래의 사진작가들이 찍지 못하는 컨텐츠를 좀 찾다가 이제 우리 동네에 탄광이 있었지를 산책하면서 다시 느끼게 됐어요. 유니크하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찍어봐야 되겠다. 고향에 돌아와서야 폐광촌에 대해 뒤늦게 깨달은 이혜진 작가는 새로운 눈으로 고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탄광을 찾아다니고 기록하면서 해야 할 일에 확신이 생긴 거죠. 저의 사진 방향은 이제 오히려 폐광 이후에 어떤 마을의 모습들을 좀 담아야 되겠다. 마을의 어떤 행사나 어떤 일상이 되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들이 그냥 폐광 이후에 우리 지역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게 됐어요. 고향에서 꿈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는 청년을 보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막 그 전에 이제 어른들이 알고 계시던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막 이런 걸 잘 안 하고요. 내부에 이제 손님들 예약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찍어주는 그 시간과 그다음에 보정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납품하는 끝까지 이제 제공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순간에 좀 따뜻함을 좀 잘 기억하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 진짜 한번 와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가치를 우리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셔서 그런지 동네도 따뜻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많이 변했다고는 말은 하지만 전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똑같구나.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지금처럼만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황량한 벌판에도 언젠가는 꽃이 피고 울창한 숲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좌절을 딛고 서는 길은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따뜻한 온기를 우리는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